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선 학사장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면서 참 부모님을 직접 만나뵀던 경험이나 참 부모님과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저는 요즘 선배 가정분들의 자서전을 읽고 있는데요. 이 자서전을 읽기 시작한 이유는 선배 가정분들의 참 부모님을 향한 그 절대적인 믿음과 신앙, 그리고 종적인 기준에 대해서 배우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진지한 얘기만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 이게 글쎄 너무 재밌더라고요. 특히나 이 선배 가정분들이 참 부모님을 모시면서 겪으셨던 일화에 대해서 서술하실 때는 너무 재밌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문득 그러고 보니까 나에게도 참 부모님과 함께 이제 겪었던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쉬어가는 의미로 여러분들께 제가 참 부모님과 함께 겪었던 재미있는 에피소드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얘기를 하자면 사실 저 멀리 거슬러 올라가서 2011년까지 가야 하는데요. 이 2011년은 무슨 해냐? 바로 제가 대학교에 신입생으로 입학하던 해였습니다. 생각보다 나이가 많죠? 근데 이제 이번 학기는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지만 원래 새 학기가 시작되면 MT라는 것을 가게 됩니다. 저는 순결가정문화학과로 입학을 했었기 때문에 신순대 MT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또 그때 당시는 참 부모님께서 여수의 식구님들을 부르셔서 수련을 하시고 또 교육을 주시던 때였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 섭리에 발맞춰 MT를 여수로 가게 되었고, 정말 감사하게도 저희가 갔던 그날 참 부모님께서 여수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물론 저희 때문에 오신 건 아니고 저희가 때를 잘 맞춘 거겠죠.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도 참 부모님을 모시고 훈독회를 진행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참 부모님을 모시고 진행되는 훈독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일찍 가는 거예요. 기왕 참 부모님을 만나 뵙는 거 가까이서 만나 뵈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저도 가까이에서 참 부모님을 보고 싶다라는 마음에 새벽부터 준비를 했어요. 그때 당시는 훈독회가 5시였기 때문에 누구보다 남들보다 더 빠르게 가려면 더 일찍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저는 3시에 기상을 했고 이제 빨리빨리 준비해서 한 3시 20분쯤 이제 나섰어요, 길을. 근데 이제 공간 입구가 보이길래 딱 봤는데 저는 사실 제가 1등일 줄 알았는데 제 앞에 한 2명 정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이제 저는 다행히 앞에서 3번째 줄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맨 앞줄에 앉을 수 있겠다 하면서 두근두근 신나는 마음으로 서 있었는데, 여러분들 그때 당시는 사실 저희 신순대가 2개의 학과가 있었어요. 저희 순결가정문화학과와 통일신학과, 이렇게 2개의 학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 입구에 줄을 서기 시작하는데 이 2개의 학과가 따로따로 나눠서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입구 앞에 2줄이 생긴 것이죠.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자, 과연 누가 먼저, 어느 학과가 먼저 들어가느냐를 놓고 실랑이가 벌어진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교수님들이 싸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순서대로 들어갔으면 됐을 일인데 굳이 이렇게 어느 학과가 먼저 들어가느냐를 놓고 한 10분 정도 실랑이를 벌이시다가 결국엔 통일신학과가 먼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좀 일찍 온 사람으로서 억울했지만 그래도 다행히 공간에 딱 들어가니까 뭔가 따로 또 자리가 마련되어 있어서 저는 나름 참부모님과 가까운 자리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근두근 하는 마음으로 참부모님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서 드디어 참부모님께서 나오셨어요. 그래서 저희 다 기립하고 먼저 경배를 드렸죠. 그리고 이제 교수님 한 분이 대표복을 해주시고 이제 자연스럽게 저는 이제 착석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대표보고가 끝나자마자 아버님께서 막 소리를 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 일본 엄마들 어딨어? 빨리 안으로 보내! 이 젊은 애들은 필요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솔직히 저는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왜냐면 사실은 이제 그때 당시에도 당연히 여수에서 수련을 받고 계시던 어머니 분들이 계셨는데, 이제 여수 직원분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참 부모님께서 워낙에 젊은 청년들을 또 아끼시기 때문에 당연히 청년들을 앞으로 먼저 보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어머님들은 사실은 안으로 들어가실 수 없었어요. 그래서 밖에 서서 이제 들으시게 됐었는데, 다짜고짜 이제 아버님이 소리치시면서 젊은 것도 필요 없다고 빨리 일본 엄마들 안으로 들여보내라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저희는 당연히 뭐 헐레벌떡 이제 어머님들 빨리 부르고 저희 자리 조금 비켜드리고 이렇게 했죠. 어쨌거나 꾸역꾸역 이제 들어와가지고 당연히 저는 이제 앉으면 되겠다, 이제 말씀을 들으면 되겠다 했는데 아버님이 앉으라는 소리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10분이 흐르고 20분이 흐르고 30분이 흘렀는데도 계속 앉으라는 말씀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거 뭔가 잘못됐다, 도대체 우리 어느 타이밍에 앉으면 될까? 근데 아무도 모르죠. 왜냐면 앉으란 말씀을 안 주시니까. 그래서 그러고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을 계속 서서 참부모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실 뭐 저야 뭐 신입생이니까 그렇다 쳐도 교수님들도 계셨고 어머님들도 계셨는데 계속 저희는 서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게 사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침 일찍 일어났지, 심지어 1시간 동안 이 좁아 터진 곳에서 계속 서 있어야 되지, 사실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벌 받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딱 내가 지금 벌 받고 있나? 라는 생각이 딱 들기 시작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래, 이거 벌 받고 있는 거다. 왜냐? 저희가 사실 훈독회 시작하기 전에 신학과가 먼저 들어가냐 순결학과가 먼저 들어가냐를 놓고 실랑이를 벌였잖아요. 생각해보니까 참부모님이 이걸 이미 알고 계셨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소름 끼쳐가지고 우리 잘못한 거를 참부모님께서 아시고 우리에게 벌을 주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고, 야, 정신 차려야 돼, 그래 우리 벌 받을만 했으니까 하는 마음으로 겸허히 그 자리를, 이제 그 상황을 받아들이게 되었는데, 어쨌거나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흘렀을 때 이제 참부모님께서 드디어 자리에 앉으라고 이렇게 하셔서 앉게 되었어요. 어쨌거나 저는 그 생각이 계속 떠나지 않더라고요. 참 부모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구나. 그리고 그런 생각이 확고해지는 계기가 하나 더 있었어요. 그렇게 자리를 앉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분위기가 누그러진 틈을 타서 그때 당시 저희 학과 교수님이셨던 문선혜 교수님이 이제 참 부모님께 제안을 하나 하셨어요. 그게 뭐였냐면, 사실은 저희가 참 부모님 불러드리려고 노래를 준비했었거든요. 이제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노를 저가자 험한 바다 건너, 이 노래. 그래서 이거를 이제 준비를 했었어요. 여수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참 부모님께 이거를 불러드려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이제 이때쯤이다 생각하셔서 이제 손을 드시면서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아버님 어머님 저희 순결학과에서 노래 하나 준비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미 그때 당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 있었던 상태고 다음 일정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하자라고 되게 안타까워하시면서 말씀을 주셨고, 저희는 이대로 노래 못 불러드리는구나, 뭐 어쩔 수 없지 하면서 포기하고 있었는데, 이제 아버님이 슬슬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시려는 그때쯤에 갑자기 노를 저가자 험한 바다 건너 하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무슨 노래냐? 이거 뭐냐면 저희가 준비했던 노래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 노래를 준비했다고 말을 안 했는데 갑자기 대뜸 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셔가지고, 어쨌거나 저희는 빨리 정신 차리고 이거 같이 불러야 된다 그래서 다 같이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막 이제 끝에는 노래가 너무 흥겨워가지고 다 자리에서 일어나고, 아버님께서 일어나셔가지고 막 저희 이제 사람들 틈으로 들어오셔서 춤 추시고 막 사람들 이렇게 막 치시면서 웃으시면서 노래 부르시면서 이렇게 뭔가 신나는 분위기로 결국 그 훈독회가 끝이 났거든요. 근데 제가 이 훈독회를 통해서 깨달은 건 뭐냐면, 진짜 이 참 부모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정말 채찍질도 가하시지만 부모의 입장에서 저희에게 위로도 해주실 수
위로도 해주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엄청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야말로 진짜 메시아일 수밖에 없네, 참 부모일 수밖에 없네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사실 이 얘기를 왜 제가 오늘 꺼냈느냐, 제가 이 선배님들 자서전을 읽으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여러 이제 선배님들의 자서전을 읽다 보니까 공통된 부분이 다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사실 자서전이라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서술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선배의 가정분들의 자서전은 하나같이 참 부모님에 대해서 증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신의 인생이 아니라 자신이 참 부모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참 부모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이렇게 간증하시고 서술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머님께서 저희에게 그런 말씀 많이 주시잖아요. 참 부모를 증거해야 한다, 너희가 알려야 한다 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저는 어떻게 참 부모를 증거할 수 있을까? 그냥 참 부모님 자서전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단순한 증거일까? 라고 생각했는데, 선배 가정분들 자서전을 읽으면서 느낀 거는, 내 삶 자체가, 나 자체가 참 부모님을 증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겠구나 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주제가 사실은 참 부모님의 가치는 바로 우리라고 정했던 이유도, 참 부모님을 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저희가 참 부모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였는데요. 말로만 참 부모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저희들을 보고 진짜 참 부모님은 대단하신 분들이시구나, 참 부모이시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저는 이제 가끔 학생분들 보면서도 많이 느끼거든요. 진짜 참 부모님께서 이렇게 귀한 2세, 3세들, 동생들 보면서 정말 기쁘시겠다. 이 아이들 자체가 참 부모님의 가치다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듭니다. 그렇듯 이제 세상 사람들도 저희들을 봄으로써 참 부모님을 느끼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큰 사명이자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저는 선배 가정분들의 자서전을 읽으면서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훗날 정말로 이제 저희들의 자서전을 그렇게 참 부모님을 증거할 수 있는 자서전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메시지를 전달드리면서 이상으로 이번 주 효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